우리 마음속에는요, 가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갈등이 생기곤 하죠. 오늘 이 시간에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갈등의 정체가 뭔지, 그리고 내 안에 숨어 있던 또 다른 나와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.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? 스스로의 의도랑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이요.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는데 마음은 저쪽으로 가 있고 결국엔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. 분명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? 이 낯선 느낌, 대체 뭘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기묘한 싸움, 그 본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면 갈등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. 위에 있는 시소처럼 라면 먹을까, 살찌니까 참을까 하는 고민은 아주 평범하죠. 내가 양쪽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. 근데 문제는 아래쪽 시소예요. 한쪽엔 분명 내 의지가 있는데 반대편에 갑자기 정체불명의 감정이 훅 올라타서 나를 그냥 휘둘러버리는 상태.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. 바로 이런 경우죠. 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다정하게 대하고 싶은데 갑자기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와서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! 라고 마음속에서 소리치는 거예요. 나 자신이 둘로 나뉘는 것 같은 이 혼란스러운 느낌. 대체 이 다른 목소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? 자, 드디어 그 목소리의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.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는 핵심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.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또 다른 나 있잖아요.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. 오히려 과거에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아주 영리하고 기특한 보호장치,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. 이 벽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. 너무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키잖아요. 그래서 우리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일종의 벽을 세워서 그 고통을 의식 전원으로 싹 봉인해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벽 너머에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진 존재, 바로 또 다른 나가 태어나는 거죠. 회로 차단기 비유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. 우리 뇌가 정교한 전기 회로라고 생각해 보세요. 엄청난 트라우마는 고압 전류 같은 충격이죠. 이 전류가 본래의 나라는 메인 시스템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뇌가 차단기를 탁 내리듯이 일부 회로를 분리해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충격을 또 다른 나라는 보조 회로로 흘려보내는 거죠. 심리학에서는 이걸 해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. 혹시 왜 그렇게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지 궁금하셨다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. 본래의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저 벽 너머의 또 다른 나는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지금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 하고 계속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. 이 두 자아가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냥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또 다른 나는 우리 일상에서 과연 어떤 얼굴로 나타날까요? 그 다양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얼굴은 바로 분노입니다. 평소엔 정말 온화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낸다면 그건 분노를 담당하는 자아가 조종석을 차지한 상태일 수 있어요. 본래의 나는 화를 잘 못 내니까 또 다른 나가 대신 나타나서 이건 부당해! 라고 소리치며 나를 지켜주는 거죠. 그러니까 분노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보호 신호인 셈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나는 때때로 감정을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앰프 역할을 하기도 해요. 아주 작은 감정을 거대한 폭풍으로 키워버리는 거죠. 바로 이 문장처럼 말이에요. 연인에게 느낀 한 3 정도의 작은 서운함이 내 안의 보호자를 만나서 순식간에 100짜리 분노로 폭발해버리는 겁니다. 상대방은 갑자기 웬 97만큼의 분노가 튀어나오니까 당황하고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하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래 느꼈던 진짜 감정이 뭔지,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증폭된 감정이 뭔지를 구분해내는 거예요. 두 번째 얼굴은 타인에게 한없이 맞추는 나입니다. 상대방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어떻게든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. 이것도 성격 탓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힘이 없었을 때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아주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. 많은 분들이 그래도
내가 선택한 거잖아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곤 하는데요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그건 온전한 자유의지로 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것. 살아남기 위한 반사적인 행동이었고 그 순간 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다는 걸 말이죠. 자, 이제 문제의 원인을 이해했으니 해결책으로 나아가야겠죠? 또 다른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이 되는 방법입니다. 유명한 게임 페르소나 4의 이 장면이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. 주인공들이 자기 안에 어두운 내면, 즉 그림자를 보고 너는 내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니까 그림자가 폭주해버리죠. 하지만 너도 바로 나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그림자는 강력한 힘이 되어주고 주인공은 성장합니다. 우리 내면도 똑같아요.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집니다.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없애거나 이겨버리는 게 아니에요. 그 존재와 대화를 시작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. 이건 내면의 전쟁이 아니라 통합의 과정입니다. 또 다른 나와 좋은 팀이 되기 위한 4단계 과정입니다. 첫째, 그 존재와 감정이 지금 여기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. 둘째, 어쨌든 나를 살려준 고마운 존재니까 그 역할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갖는 거죠. 그리고 셋째,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뭘 원하는지 대화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바꿔나가면서 새로운 나로 통합되는 거죠. 만화 루키즈에 나오는 이 대사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. 내 안에 반항적이고 상처받은 부분들을 문제화 취급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따뜻한 감독이 되어주는 거죠. 존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면 굳게 준 주먹도 언젠가는 신뢰의 손바닥을 펴보일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.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, 바로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내 손으로 다시 써내려가는 그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.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죠.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의미와 해석은 지금의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. 트라우마 안경을 벗고 과거를 다시 바라보면 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아닐까요?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없애버리고 싶었던 내 모습이 사실은 적이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본래의 나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던 나의 수호자였다는 것. 이 해석의 변화가 바로 내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여는 첫 걸음이 됩니다. 나는 어떤 사람인가? 이 질문의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벽 너머에 또 다른 나와 팀이 되면 본래의 나는 저절로 변해갈 테니까요. 아무리 큰 고통을 겪었더라도 내 인생의 스토리를 다시 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. 자,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, 그 다음 장을 써내려갈 차례입니다.